윤호의 은퇴 후 삶은 길고 고요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고 저녁이 되면 텅 빈 방 안의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내와 사별한 지 어느덧 10년. 외로움은 때때로 더 선명하게 찾아왔다. 밤이면 그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젊은 날의 아내가 웃고 있는 사진, 결혼식 날 아이들과 함께 놀던 사진. 사진 속 미소는 늘 똑같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만질 수 없는 기억이었다. 그럴 때마다 윤호는 그리움에 사무쳤다. 한겨울 차가운 이불 속 아내의 체온과 부드러운 가슴이 그리워 눈을 감았다. 그 따뜻한 온기를 다시는 느낄 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우편함에 한 통의 초대장이 꽂혀 있었다. 고등학교 제45회 동창회. 봉투를 들여다보는 순간 잊었던 이름 하나가 불쑥 떠올랐다. 지연, 그녀는 올까? 윤호는 오랜만에 넥타이를 메고 연회장에 들어섰다. 오랜만이야.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웃음과 환호가 터졌다. 어깨를 두드리며 반갑게 인사하는 동창들. 하지만 윤호의 눈은 자꾸만 사람들 사이를 헤맸다. 혹시 그녀도 와 있을까? 그때 저편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한 여인. 세월이 흘러도 우아함을 잃지 않은 자태. 윤호의 숨이 멎었다. 혹시 윤호 아니야? 나 지연이. 기억 안 나? 설마 너 지연? 순간 윤호의 가슴은 17살 소년 시절로 되돌아갔다. 교실 창가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던 눈빛, 함께 운동장에서 뛰놀던 그때의 설렘이 다시 살아났다. 지연은 여전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진주 목걸이에 단정한 원피스, 품이 있는 태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눈빛. 그 눈빛이 윤호의 가슴을 쿵 하고 두드렸다. 연애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따로 카페에 앉았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젊은 날의 기억이 오갔다. 그때 내가 합창 연습 끝나고 악보 챙겨줬던 거 아직도 기억나. 그때는 내가 없으면 연습을 제대로 못할 정도였지. 넌 웃을 때마다 내 하루가 환해졌어. 하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었지. 내가 멀리 떠나버릴까 두려웠거든. 지연은 소녀처럼 웃었다. 윤호는 그 웃음 속에서 잃어버린 청춘의 조각을 다시 찾은 듯했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멈췄다가 다시 똑딱거리는 것처럼 그의 가슴도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난 날을 이야기했고 음악회에 나란히 앉아 젊은 날 즐겨 듣던 곡을 들었다. 저녁 무렵 산책길에서는 지연이 먼저 팔짱을 끼었다. 낮에는 지연의 미소가 떠올랐고 밤에는 그녀가 꿈에 나타났다. 윤호는 길을 걸어도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셔도 눈앞에 어른거리는 건 지연의 얼굴뿐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그의 모든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다. 동창회 이후 윤호와 지연은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다. 짧은 메시지 한 줄, 잘 지내요? 라는 말에도 윤호의 가슴은 설렘으로 뛰었다. 10대의 소년처럼 답장을 쓰고 또 고치다 보내곤 했다. 지연은 윤호를 자연스럽게 자기 일상 속으로 끌어들였다. 오늘은 카페에서 마카롱을 먹었어. 당신도 좋아하잖아. 이 주말엔 클래식 연주회가 있는데 같이 가줄래? 그녀의 제안 하나하나는 윤호에게 설렘이자 초대장이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가을빛 은행잎이 흩날렸다. 윤호, 이렇게 함께 있으니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그땐 서로 바쁘고 어리고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 그때 내가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짧은 한마디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췄다. 커피 향 너머로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다. 세월을 건너온 두 눈빛이 그 순간만큼은 20살의 눈빛처럼 반짝였다. 어두운 객석에 나란히 앉은 윤호와 지연. 무대 위에 바이올린 선율이 천천히 흐르자 지연은 윤호의 손을 꼭 잡았다. 윤호는 그 손끝의 온기에 전율을 느꼈다. 아내와 사별한 뒤 10년 동안 다시는 잡을 수 없을 줄 알았던 따뜻함이었다. 이 순간 당신이 곁에 있어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윤호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운명이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 같다고 믿었다. 가을바람이 선선한 저녁, 두 사람은 공원 산책길을 걸었다. 지연이 불쑥 윤호의 팔짱을 꼈다. 당신 팔이 생각보다 단단하네. 아직 청춘이야. 아니야. 그냥 나이 든 사람의 팔이지. 하지만 그 순간 윤호의 발걸음은 청춘의 박자를 따라갔다. 바람이 불 때마다 지연의 머리칼이 그의 어깨에 스쳤다. 윤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바닷가로 나갔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다는 고요했다. 그러나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 소나기가 퍼부었다. 옷은 순식간에 젖어버렸다. 지연은 양산을 펼쳤지만 소용없었다. 윤호는 젖은 그녀의 실루엣을 보고 숨을 삼켰다. 세월이 흘러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움은 오히려 더 성숙해져 있었다. 멀리 작은 호텔이 보였다. 윤호, 저기서 옷이라도 갈아입자. 지연의 제안에 윤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따뜻한 물이 가득한 욕실. 지연은 샤워실 문을 닫으며 웃었다. 윤호, 등에 물 좀 뿌려줄래? 윤호는 망설였다. 그러나 지연의 부름에 발걸음을 옮겼다. 손끝이 스칠 때마다 윤호의 심장은 불덩이처럼 뛰었다. 지연은 노련하게 경계선을 넘지는 않았다. 그러나 충분히 가까웠다. 그녀의 시선, 손길, 웃음 하나하나가 윤호의 혼을 빼앗았다. 윤호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착각에 점점 빠져들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윤호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지연이 떠올랐고 꿈속에서도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내 곁에 있어줘. 나와 함께 해줘. 윤호는 이미 확신했다. 지연은 다시 찾아온 운명, 황혼에 내린 기적 같은 사랑이라고.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았다. 창밖 유리창에는 빗방울이 줄지어 흘렀고 카페 안은 은은한 조명에 감싸여 있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윤호를 바라봤다. 윤호, 사실은 나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일이 있어. 내 친구가 하는 투자야. 정말 안전하고 수익도 꽤 높아. 윤호가 머뭇거리며 투자? 나는 그런 건 잘 몰라. 괜히 위험한 거 아냐? 지연이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볼게. 나도 이미 하고 있어. 봐, 이거 좀 봐. 지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 빨간색은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파란색 선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지연이가 윤호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이게 내 계좌야. 봐, 지난달에만 이만큼 벌었어.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우리 둘이 하면 남은 노후가 든든하지 않겠어? 윤호의 눈은 화면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그래프의 가파른 상승 곡선은 마치 희망처럼 보였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나도. 윤호, 난 당신을 믿어. 당신도 날 믿어줄 수 있지? 그 짧은 질문이 윤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손끝에 전해진 따뜻한 감촉이 모든 의심을 덮어버렸다.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그 어떤 이성보다도 강력했다. 지연은 며칠 동안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작은 성공담을 들려주고 이번에도 이익이 났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호가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았다. 이번 기회는 놓치면 안 돼.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사랑은 윤호의 눈을 가렸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투자 제안이 아니었다. 그저 함께 사랑하며 늙어가자는 다짐처럼 들렸다. 윤호는 알지 못했다. 사랑의 미소 속에 감춰진 날카로운 가시를, 그가 믿고 의지하는 그 눈빛이 곧 그의 노후를 송두리째 집어삼킬 덫이라는 것을. 윤호의 손끝은 오래도록 떨리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 화면 속 송금하기 버튼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눈을 감았다. 한 번의 터치,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흘러나갔다. 빅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차가운 알림음이 울리자 윤호의 가슴은 이상하게도 벅차올랐다. 이제 그녀가 기뻐하겠지. 곧 해외여행도 가고 평생 곁에 있어주겠지. 하루, 이틀, 사흘. 지연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했지만 메시지에도 답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윤호는 조급한 목소리로 지연이에게 전화를 한다. 지연아, 나야.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우리 약속했잖아. 현재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그 차가운 기계음이 윤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설마 아닐 거야. 나를 속일 리가 없지. 그녀는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며칠 뒤 윤호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불 꺼진 방, 탁자 위엔 동창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 속 미소는 아직도 다정했는데 현실은 그 미소가 남긴 잔인한 그림자뿐이었다. 아침 햇살을 머금은 새빨간 장미꽃은 마치 새벽의 첫 숨결을 품은 듯하다. 태양빛이 새빨간 장미꽃의 꽃잎 위에 부드럽게 펼쳐지면 빨간 장미는 순간 하나의 불꽃처럼 빛나며 세상의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그 모습은 사람의 숨결을 멈추고 시간을 멈추게 할 정도로 아름답다. 그렇지만 그런 예쁜 장미에도 가시가 있다는 말이 맞구나. 내 사랑, 지연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절망은 윤호를 끝없는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 밤마다 자책과 후회가 몰려왔다. 아내를 배반하고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준 죄. 그 대가를 이렇게 치르는 걸까? 어느 폭풍 우치는 밤, 윤호는 잠실대교 위에 올랐다. 강물은 검푸른 파도로 뒤엉켜 소용돌이쳤다. 손잡이를 꽉 잡은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제 다 끝이다. 나 같은 바보 세상에 살 자격이 없어. 그 순간 강물 위에 희미한 빛이 일렁였다. 윤호는 눈을 크게 떴다. 물 위에는 세상을 떠난 아내의 얼굴이 떠 있었다. 아내의 목소리가 멀리서 노래하듯이 들려왔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께 아뢰라. 윤호의 눈물이 쏟아졌다. 여보, 용서해줘. 나를 좀 도와줘, 제발. 그는 다리에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윤호는 그날 밤 강물에 몸을 던지지 않았다. 눈물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그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 깊은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을 만큼 깊게 새겨졌다. 윤호는 며칠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지냈다. 하지만 다리에 무릎 꿇고 흘린 눈물은 그를 다시 삶으로 이끌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자녀들을 불렀다. 얘들아, 아버지가 큰 잘못을 했다. 다시 만나. 기적처럼 느껴졌던 첫사랑, 그게 결국은 사기였구나. 너희 몰래 전 재산을 맡겼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아버지,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일이잖아요. 딸의 격려에 이어 아들이 담담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격려한다. 이제 됐습니다, 아버지.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우리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윤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돈보다도 사랑보다도 무엇보다 소중한 건 바로 곁에 있는 가족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개를 떨구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닌 용서와 회복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윤호는 다시 교회의 문을 열었다.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 오래된 찬송가. 그 속에서 그는 조금씩 치유되었다. 사랑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사랑을 빙자한 투자 제한, 열의 9은 사기입니다. 윤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또 다른 누군가의 윤호가 오늘도 같은 위험에 빠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돈을 지키는 가장 큰 지혜는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황혼의 첫사랑, 달콤한 유혹과 쓰라린 대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리즈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 주십시오. 가족과 친구와 황혼의 행복을 지키고 키우는데 도움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늘 여러분의 행복을 소망합니다.